개인적으로 엄청 얇고 가벼운데 까딱 잘못하면 휠 수도 있는 제품이랑 살짝 두껍더라도 휠 걱정 없는 제품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고르고 싶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닐 때 그만큼 기기에 대한 걱정을 덜을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신났습니다. 지난번 서피스북 3 2달 사용 후기 그 다음 영상인데요. 오늘은 서피스 고 2달 실사용 후기입니다. 서피스북 3가 13인치대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5kg예요. 윈도우 노트북은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매일 들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무게라서 헤비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때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서피스고 2세대를 같이 구매해서 서브 용도로 2달 남짓 실사용을 해봤습니다. 서피스고의 대략적인 생김새나 스펙은 이전에 올려둔 언박싱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2달 동안 실사용하며 느꼈던 서피스고 2세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사이즈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서피스고 2세대를 사용하며 아이패드와 많이 비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는 지가 계속 태블릿을 넘어서 PC라고 우기려고 하고 있는 포지션이고, 서피스 고는 PC인데 작고 가벼운 태블릿인 척도 하고 있는 녀석이니까 서로 상대편인 척을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서피스고 2세대는 CPU 분류에 따라 두 가지 모델로 나뉘죠. 펜티엄 골드 모델과 인텔 코어 M3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펜티엄 골드 모델을 구매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미 맥북 프로나 서피스북에 지출 부담도 꽤 있었고 앞으로 출시할 신형 카메라 구매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차피 사실 제가 메인 디바이스로 쓸 모델도 아닌데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펜티엄 골드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 먼저 설명드리고 단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으로 전작에 비해서 예뻐졌습니다. 지난 서피스고 1세대가 아쉽다고 평을 받은 것이 베젤이 너무 넓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 서피스고 2세대는 전작에 비해서 화면이 0.5인치 커졌습니다. 기기 전체 사이즈는 동일한데 화면은 커졌으니 그만큼 베젤이 줄어들게 되고, 이 0.5인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만져보니 미묘하게 디자인 비율적으로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서피스북 3가 상판 하판 전부 다 플라티나 단일 컬러로 좀 뭔가 진중한 느낌이 들었다면 서피스고 2세대는 본체는 기본 컬러인 플라티나에서 타일 커버를 레드, 버건디 그런 느낌이 나는 색상을 선택하여서 조금 덜 심심하게 맞춰봤습니다. 이쁘죠? 뒤에 이렇게 킥스탠드를 펼쳐서 태블릿 단독으로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은 서피스 시리즈의 부정할 수 없는 극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컴퓨터. 두 번째 장점으로 가볍고 휴대하기 간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5인치 노트북이라면 화면도 너무 작고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드는데 이 서피스고 2세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5인치의 휴대성 좋은 태블릿인데 노트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지니까 이상하게 작다는 단점보다는 휴대성이라는 장점이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타일 커버와 함께 할 때는 노트북처럼 활용하다가 뒤로 착 덮고 바로 태블릿처럼 활용을 하거나 아예 타일 커버를 똑 떼면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랑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쪽이 더 얇고 가볍습니다. 새삼은 아이패드 프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대신 서피스고 2는 아이패드 프로가 갖고 있는 밴딩 게이트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만큼 단단하고 강성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얇고 가벼운데 까딱 잘못하면 휠 수도 있는 제품이랑 살짝 두껍더라도 휠 걱정 없는 제품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후자를 고르고 싶습니다. 가방에 넣고 다닐 때 그만큼 기기에 대한 걱정을 덜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장점으로 서피스 펜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레이턴시도 굉장히 빨라졌고 예전에 불편했던 지터링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애플 펜슬 2세대 필기에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더 들었지만 아이패드에서는 어도비 포토샵 완전판이든 라이트룸 클래식이든 윈도우에서 구동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예전의 서피스 펜은 펜 흉내만 낸 느낌이었다면 현재의 서피스 펜은 현업에서 실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피스고 2는 서피스북 3에 비해 태블릿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서피스북 3보다 펜으로 터치하거나 펜을 활용한 일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피스 펜 성능이 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스펙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피스 프로 4나 서피스북 1.5 퍼포먼스 베이스 버전 쓸 때 그때 경험했던 서피스 펜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이렇게 원을 그려도 원이 안 그려져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네모가 됩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 밖에도 태블릿이지만 운영체제를 윈도우를 쓰고 있다 보니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에서는 가끔씩 아쉬울 수 있는 한국 인터넷 환경의 호환성이라든지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급으로 인식률이 좋은 3D 안면 인식 윈도우 헬로우도 편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서피스고 2세대를 쓰면서 느꼈던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부족한 가성비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가성비라기보다는 가격 대비에 성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모든 서피스 제품군들이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피스 프로나 서피스 랩탑, 서피스 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기만 하면 성능은 확실히 보장이 되는 기기들인 것에 비해 서피스고 2세대는 그 성능이 약간 애매합니다. 약간 애매하다? 그냥 안 좋다고 할게요. 기본 모델이 펜티엄 골드가 탑재되어 있고 추가 금액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인텔 코어 M3 정도가 최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디바이스로 데스크탑이나 서피스북 3를 갖고 있다 보니 아무리 서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서피스고 2세대를 만질 때 속도가 느리다는 역체감이 상당히 세게 느껴졌습니다. 전원 구동 속도 자체는 준수한 편이지만 전원이 켜진 후 윈도우가 제대로 돌아가기까지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버벅임 없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도 대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치 2000년대 중후반 그 학교 컴퓨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영상 편집이나 사진 보정을 매일 하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서피스고 2세대에도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라이트룸을 설치해서 작업을 진행해봤습니다만 영상 편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사진 편집도 가능은 했으나 역시 느림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라이트룸을 구동. 해봅시다 이고 싶은데 느려요. 정말 확연히 느립니다. 멍멍이 귀여워. 정말 느리고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구동하는 속도만 조금 참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반응은 나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큐브 에센스 귀여워. 한 장에 24메가 정도 되는 로우 파일들인데 이거 96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는 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써먹을 정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 아니면 뭐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라도 하나 내리시고 이러면은 충분히 사용할 만한 수준입니다. 반응 속도 자체도 그렇게 막 렉이 걸린다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일반적인 사진 원본 하나인데 요거를 조정하는 것도 약간 답답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퍼포먼스, 답답함을 생각하면은 서피스 북 3나 데스크탑에 못 비비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물론이고 일반 아이패드 7세대에도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조금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서피스 고 2세대는 안 되는 건 아닌데 답답해요. 그건 몰랐네요. 서피스를 태블릿 모드로 전환하니까 자동으로 터치 모드 활성화된 마우스처럼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사진을 터치하면 현재 도구로 그립니다. 요거는 뭐 서피스가 잘한 점은 아니고 어도비 라이트룸이 잘한 점이겠죠.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지원이 된다는 점. 지금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리다 싶어도 구동도 정확하게 되고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었는데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한 시간이 걸리죠. 프로그램 로딩만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내 얼굴 이게 어디 뭐 편집을 실사용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서피스고 2는 그냥 말 그대로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이고 영상 편집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프로젝트를 열어볼까? 원본은 20기가짜리 FHD 영상이었고요. 어느 정도 프로젝트 컷 편집을 마친 상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이 작아서 지금 이게 제 손인데 손이 그렇게 크진 않아도 제 손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냥
평균적인 성인 남성의 크기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이 작다 보니까 휴대성은 굉장히 좋아도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할 때 디테일에서는 굉장히 단점이겠죠. 지금 영상이 안 뜨는 이유는 여기 피크 파일을 생성 중인데 느리네요. 역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서는 서피스 고 2로 물론 이걸로 전문적인 작업을 하려고 구매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걸로 알아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라도 간단한 영상 편집이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도 서피스 고 2는 심지어 펜티엄 골드 CPU를 탑재하고 있는 서피스 고 2는 절대로 구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정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처럼 어느 정도 간단한 이미지 편집, 사진 편집, 사진 보정 정도는 가능한데 영상 편집의 영역으로 와서는 서피스 고 2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아이패드 7세대, 6세대 이렇게 30만원, 40만원짜리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서피스 고 2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뭐 프리미어 러쉬라든지 아니면은 루머 퓨전이라든지 아이패드용으로 영상 편집 툴 굉장히 많거든요. 덕지덕지 뭐 더러운 워터마크들 붙어있는 뭐 키네마스터 뭐 이런 거 쓰실 거면 그거 쓰시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 서피스 고 2로는 이게 4K 영상도 아니고 FHD 영상인데 반응도 없고, 서피스 고 2로는 영상 편집이 힘들다. 재생 자체가 안 돼. 뭐 어거지로 그냥 까는 것은 아닙니다. 서피스 고는 애초에 그런 작업하라고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타입 커버나 서피스 펜 같은 것들을 모두 구비했을 때 드는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역시 성능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발열 처리와 배터리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서피스 고, 펜티엄 골드 모델과 M3 모델 모두 기기 내부에 쿨링 팬이 없는 팬리스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팬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우웅 돌아가거나 그런 발열 처리하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보시면 서피스 프로에 있는 통풍구도 없고 그냥 발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트룸이나 프리미어 프로를 서피스 고 2세대에서 돌렸을 때 굉장히 발열이 엄청 낮았습니다. 물론 이쪽은 팜레스트 쪽은 그 기계적인 그런 CPU나 그런 게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열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블릿으로 사용할 때는 특히 이쪽 부분에 CPU가 달려있는지 발열이 조금 많이 느껴졌습니다. CPU가 이 정도쯤에 달려있는데 CPU의 발열을 기기 마그네슘 바디의 패시브 쿨링에 전부 맡겨야 하는 구조예요. 서피스 고처럼 발열, 배기구, 흡기구도 없습니다. 이게 노트북처럼 펼치고 사용을 할 때에도 가끔 뒤를 만져보면 꽤 뜨겁다고 느껴지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 타입 커버를 반대로 덮고 태블릿으로 활용을 할 때 이쪽으로 열이 발산돼야 되는데 이거를 타입 커버가 막다 보니까 이 발열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 정말 기기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뜨거워집니다. 보통 이렇게 접어두고서는 태블릿 모드로 필기를 하는데 이 필기하는 프로세스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시간으로 펜의 입력과 이 반응을 계속 연산해줘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발열도 2중, 3중으로 더 심해지고 무엇보다 펜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는 배터리 러닝 타임이 실사용으로 약 3시간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뜨겁기는 엄청 뜨겁고요. 그러니까 필기하는 데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휴대성에 무게를 둔 제품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의 필기용으로도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펜 쓸 때엔 배터리 러닝 타임이 3시간? 이건 좀 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 기기가 작은 것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물론 휴대성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 작고 가벼운 것 때문에 편리한 점도 분명 느꼈지만 엄밀히 말해서 작기 때문에 느낄 수 있던 불편함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선 키보드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서피스북이나 일반적인 키보드 간격들보다 훨씬 작고 키 하나하나의 크기도 작다 보니 신경 쓰지 않고 편히 타이핑하다 보면 백스페이스라든지 엔터키나 괄호 입력 같은 것들이 계속 하나씩 밀리게 되더라고요. 와, 어쩌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보드만 3개인데 지금 얘도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거든요. 여기 터치패드가 달려있는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 서피스북 키보드가 이 정도 크기인 것에 비해 서피스 고 2세대는 이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고 작습니다. 보통 키보드가 이 정도 크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서피스 고 2세대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은 얘는 손가락이 여기가 남아요. 이게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제가 손이 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통 이 정도 사이즈에 다들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서피스고 2세대를 처음 만져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이 아닐까 싶어요. 서피스북 3세대는 타이핑감 최고지. 서피스북 3세대는 타이핑감 요정도? 서피스 고 2세대는 약간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이건 좀 더 시간을 갖고 사용하다 보면 적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서피스 기기, 서피스 펜을 보관할 때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디스플레이 좌측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피스고 2세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펜이 붙어 있을 때에는 이 펜과 킥스탠드를 펼치기 위한 이 홈이 서로 간섭이 있더라고요. 보통 테이블에 놓고 이렇게 양쪽 면을 펼쳐서 킥스탠드를 펼치는데 서피스 펜이 이 왼쪽 홈을 가리고 있다 보니까 항상 오른쪽으로만 킥스탠드를 펼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는 그냥 펼칠 수 있는데 서피스 펜이 붙어 있을 때는 이게 여기가 가려가지고 약간 좀 애매해요. 이게 왜 불편하다고 느꼈냐면은 서피스 프로 사용했을 때에는 전혀 느낄 수 없던 불편함이었거든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피스고 2세대를 2달 남짓 사용하며 느꼈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능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성능에 비해 가격은 절대로 저렴하지 않는 감성값 왕창 들어있는 기기이지만 훌륭한 펜 성능을 갖추고 휴대성까지 겸비한 유일한 윈도우 태블릿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감성값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시다스였습니다. 너도 같이 인사를 하렴. 네.